조용하던 주방에 정적이 내려앉은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다. 김용빈은 잠시 말을 멈췄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레시피 종이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래된 종이 위에는 할머니가 남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 그리고 세월에 바랜 양념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가 숙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숙모, 이게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평범한 확인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숙모는 레시피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김용빈을 향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분명 김용빈은 그녀를 숙모라고 불렀다. 그런데 숙모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러온 사람처럼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처음엔 모두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대화가 이어지는 내내 숙모는 계속해서 김용빈을 아들이라고 불렀다. 처음 김용빈이 할머니의 레시피를 꺼낸 이유는 단순했다. 최근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가족이 함께 먹던 음식을 다시 만들어보고 싶어 했다고 전해졌다. 무대 위에서는 늘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그는 한 장의 낡은 종이를 앞에 두고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그 종이에는 된장, 다진 마늘, 참기름, 고춧가루의 양이 적혀 있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여기,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뭘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용빈의 질문에 숙모는 오래 침묵했다. 그녀는 종이를 넘기지도 바로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번진 글씨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마치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공기와 냄새, 그리고 사라진 사람의 온기를 더듬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아들,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던 맛이야. 두 번째, 아들이었다. 이때부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숨을 삼키듯 김용빈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조용히 카메라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용빈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되물었다. 숙모, 방금 저한테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숙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김용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 참아온 감정이 터진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 내가 오늘은 자꾸 그렇게 부르게 되네. 그 순간 이 장면은 단순한 요리 확인이 아니게 되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찾는 과정은 어느새 가족의 숨겨진 감정,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김용빈을 향한 숙모의 특별한 애정이 드러나는 자리로 변해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이유는 단지 호칭 때문만은 아니었다. 숙모의 말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절절함이 있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나온 실수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처럼 들렸다. 김용빈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왜 그렇게 부르세요? 오늘따라. 숙모는 고개를 숙였다. 냄비에서는 양념이 끓고 있었고 주방 안에는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냄새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모두가 숙모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할머니가 생전에 늘 그랬어. 우리 용빈이는 내 아들처럼 챙겨라. 무대에서 웃어도 속은 여린 아이니까 배고프게 두지 말라고. 그 말에 김용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남긴 레시피를 확인하려 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유언 같은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숙모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다. 네가 바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대로 밥은 먹는지 걱정됐어. 그런데 내가 너무 조심스러웠다. 내 엄마도 계시고 가족마다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아들처럼 생각했다. 이 고백에 현장은 완전히 숙연해졌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김용빈은 레시피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다.
방금 전까지는 흐릿한 글씨를 읽으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 글씨 너머에 남겨진 마음을 읽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숙모는 레시피의 마지막 비밀을 꺼냈다. 번져서 보이지 않던 마지막 재료는 특별한 양념도 비싼 식재료도 아니었다. 숙모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작은 그릇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잘게 다진 파와 들기름, 그리고 아주 소량의 설탕이 섞여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내 할머니는 늘 마지막에 이걸 넣었어. 그런데 아무에게나 안 알려줬다. 김용빈은 놀란 듯 물었다. 왜요? 숙모는 희미하게 웃었다. 네가 힘든 날 밥을 더 잘 먹게 하려고. 너무 짜지도 너무 맵지도 않게 내 입맛에 맞춰서 몰래 바꾼 거야. 그 말은 김용빈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가수, 무대 위에서 환한 조명을 받는 사람. 하지만 할머니에게 그는 여전히 밥을 잘 먹어야 하는 손자였고 숙모에게는 마음으로 품은 아들이었다. 김용빈은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는 냄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숙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자 그는 낮게 말했다. 저는 그냥 레시피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숙모는 또다시 그를 불렀다. 아들, 아픈 게 아니라 기억나는 거야. 사랑받았던 기억.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이들 중 일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당황으로 시작된 분위기는 어느새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처음엔 모두가 왜 숙모가 계속 아들이라고 부르지? 라며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호칭이 가진 의미가 선명해졌다. 그것은 관계를 혼동한 말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또 하나의 가족 언어였다. 이후 김용빈은 완성된 음식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맛이에요. 그 짧은 대답에 숙모는 무너질 듯 웃었다. 오랫동안 지켜온 기억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김용빈이 꺼낸 말은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앞으로도 가끔 저한테 그렇게 불러주세요. 숙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김용빈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덧붙였다. 할머니가 부탁하셨다면서요. 그럼 저도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주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당황의 침묵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가는 순간 모두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가 할머니의 레시피를 되살린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숨겨진 말하지 못한 감정, 누군가를 오래도록 지켜본 사람의 조용한 헌신, 그리고 아들이라는 한 단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극적인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레시피는 결국 완성됐다. 그러나 그날 진짜로 되살아난 것은 음식의 맛만이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사랑, 말하지 못했던 고백, 그리고 김용빈을 향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가족의 따뜻한 약속이었다. 본 글은 요청하신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한 창작형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오락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가 아닙니다.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